색깔이 여러분 내가 여기서 큰일을 좋아. 아프라샵 성토 유적지에 와 있습니다. 아프라샵은 성이나 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입니다. 시티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고고학적 사이트를 설명한 곳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평균 넓이는 220헥타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을 알고 있죠. 고대 도시국가로서의 손색이 없습니다. 이미 BC 6세기경부터 이곳이 건설되기 시작해서 도시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중앙아시아 가장 발달된 도시였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1220년도 바로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에서 완벽하게 대파가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알렉산더 등이 이끄는 군대에서 파괴가 됐었고요. 그 위에 수차례에 거쳐서 복원이 됐지만 마지막에 1220년도에 완벽하게 파괴가 됐고 조금씩 보존되어 오다가 19세기 이뤄서 비로소 이것이 조금씩 다시 조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1965년도에 바로 여기서 이 궁전 벽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 궁전 벽화 속에서는 중국 사신, 그 밖에 타슈켄트 사신 등등 여러 사신들이 와서 당시 바르만 왕을 만나는 그런 광경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그림 있는 벽의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사신 2명을 고구려 사신으로 규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이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2명의 사신은 고구려 사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인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안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을 들어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면적에 이르는 큰 도시국가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라샵 성토의 내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희미한 길자국이 있는데요. 그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도로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 만든 도로입니다. 큰 항아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이상 계속해서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쌓고 그래서 다양한 스테이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중 많이 발견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로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양식 그리고 그 위에 아랍계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토끼죠. 이렇게 토끼니까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선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돌들이 중간중간에 박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보충이 될 때 그때 쌓아진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곳곳에 주거지가 따로 있었고요. 당연히 관부도 있었고 고고학적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문물들도 많았고 또한 제사를 지내는 특별한 장소들도 있었습니다. 저 보면 알겠지만 저렇게 직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비판하더라도 한 15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고학적 발굴 사이트를 근거로 해서 복원한 그 도용대에 따르면 이 아프라샵 전체는 이렇게 언덕에 만들어진 도시고요. 그 언덕은 적어도 바깥 부분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이죠. 이 적은 유라시아 세계는 모든 종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국가가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간 곳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란족까지도. 그러니까 여기 사는 주민들에게는 방울한 그 생명이었었죠. 도시 자체가 바로 성입니다. 65년도에 궁전의 벽화 발견됐지만 아직도 여기는 발굴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그만 토기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게 굉장히 경질입니다. 단단하고요. 요거는 여기 해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벽화를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스러기가 이런 데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쪽이 바로 타지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여기 사마르칸트 그리고 지금 타지키스탄에 있는 펜치켄트는 똑같은 실코드의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특히
특히 펜스캔드는 알렉산더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몸 밑에는 중앙아시아 최초의 신석기 농경 유적지가 있습니다. 사례좀 유적지인데요. 약 6,000년 전부터 여기에서 곡식 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에도 커다란 협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지형을 활용해서 보다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요. 내부에서도 이렇게 구역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방어력이 뛰어나겠습니까? 말 그대로 차단 격실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역과 한 구역을 차단해서 방어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또 안에 그 벽이 있는데요. 절개된 상태가 보이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바로 7세기 중후반경 고구려 멸망 직전에 고구려 사신단들이 이곳에 와서 여기 있는 바로만왕에게 뭔가 부탁을 했겠죠. 고구려의 운명을 얘기하면서 원조를. 아마 그들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 성의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해안에 잠겼을 겁니다. 고구려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결국 그들은 고구려 멸망의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 당시 때 고구려 사신단들은 고구려 멸망한 사실을 전해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일부는 저처럼 여기 남아서 이적 사람들과 동화가 됐겠죠. 이건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고국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미래를 기약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동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어딘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먼 서쪽, 북쪽, 남쪽 이런 쪽으로 떠나면서 그들은 또 하나의 삶을 개척했을 것입니다. 저 어린 학생들이 보이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거대하고 깊은 협곡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 앞에도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보이는데, 여기 가다 보니까 또 여기인데 여기는 무너졌거나 아마 발굴했겠죠. 그리고 가면서 보니까 저렇게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인공으로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방어력을 최대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 앞에 있는 협곡 비슷한 것들은 이것 또한 삭토를 통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더 방어 기능을 보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안쪽 내부 보세요. 일종의 자연지형을 활용해서 최대한대로 방어력을 높인 것이 바로 아프라시압 도시입니다. 이렇게 벽돌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토기. 저는 그릭 양식이나 페르시아 양식의 토기표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 이렇게 여기도 이거는 토기보다는 좀 벽돌에 가깝네요. 두껍고 단단합니다. 얇은 벽돌에 해당하는 것. 이제 안쪽으로 보면은
오, 역시. 이런데 이렇게 사용됐던 벽돌들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오래됐습니다만 보면 요런데 이게 다 박혀 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어디서 보축 또는 개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 아프라샵 한 가운데쯤에서 동서남북을 돌아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바로 옆에 구릉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마르칸드 주변 지역에는 구릉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어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적합한 곳에 바로 아프라샵이란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저기도 구릉이기 때문에 저긴 당연히 방어력 갖춘 군단들이 진주할 수가 있죠. 이 아프라샵 도시에는 총 4개의 큰 문이 있었는데요. 차이나 게이트부터 해서 부하라 게이트. 부하라 게이트는 당연히 서쪽에서 오는 사신들을 맞이하는 거고요. 차이나 게이트는 동쪽에서 오는 사신들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저 앞을 보게 되면 언덕이 있는데요. 그 사이로 길이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큰 문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보다 더 높게 만들어서 저희를 설치했는데 저 위에는 재단 시설 아니면 아니면 군사령부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조그만 협곡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인공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인공으로 쌓은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봤더니 지금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전체가 전부 다 이런 토기 조각들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위에 인공으로 이런 걸 놓고 쌓았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난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볼 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지역인데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직접 인공으로 뭔가를 쌓아서 방어력을 높였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까마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삼조고들이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인간은 정말 위대한 존재물이다. 이런 걸 새삼새삼 확인합니다. 사람은 한 시대, 한 상황, 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공간,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물과의 연계성 속에서의 자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만 세계를 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또는 원시시대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신의 의지가 개입된 것처럼, 아니면 우주인의 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심, 이 특히 사회적 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체 물리적 심, 생적 심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심, 사회적 심, 이거는 인간이 정말 모든 존재물보다 월등히 우월한 겁니다. 저기 건축물이 보이듯이 아마 그 시대에도 여기에 건축물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아놓은 건데요. 네. 이런 토기들은 여기에 약간의 채색 흔적이 보입니다. Sanar panca kirsan